마켓 공감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마켓 공감은 두 분의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께도 좀 여쭤보면서 함께 공감을 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꾸려가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명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운에서 황선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ESM이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 또 대내적으로는 금융통화위원회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로 말미암아 이번 주 장세는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예, 제가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이번 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존 좀 굵직한 이슈거리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간이지 않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 EU 쪽에서의 재무장관 회담이 화요일 날에 있습니다. 예. 현재 유로존 쪽에서는 스페인,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 양대 국가가 다시 또 잡음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스페인에서는 구제 자금을 신청을 안 하겠다고 계속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스페인, 그리스 문제와 관련해서 좀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1일,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금리 결정과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금리는 좀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동결을 좀 취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마지막으로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의 경우는 지난 2달 동안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달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점점 더 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되는 어떤 베이시스 상황을 좀 봐야 알겠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좀 제한적인 프로그램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내려보고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에 이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이 속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좀 동향이 좀 그 관련된 언급이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에서의 좀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정말 지루한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로 변동성이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또 코스닥 쪽으로 많이 피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소형주의 강세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소형주 강세는 당분간 그 시장의 대형주에서 시장의 주도 업종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폭 상승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봤을 때는 중소형주, 특히 개별주의 강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로존의 위기 자체는 이제 한풀 꺾인 그런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급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덜어내시고 시장을 공략하신다면은 관련 대형 업종보다는 지금 유가가 90달러를 계속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의 그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해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장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거래소보다는 향후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인 스마트폰 관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수익률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기업 실적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펀더멘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물 경기가 정말 회복되는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한 이후에 대형주에 관심을 갖자. 그때까지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이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효진 캐스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켓 공감 김효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실적과 주가 흐름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와 함께 고민해보는 10월 8일 마켓 공감 주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고점과 목표가는입니다. 그럼 두 전문가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종빈 센터장 의견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고점 15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3분기가 실적 고점이란 의견 내놨습니다. 황성우 와우넷 전문가 의견입니다. 내년까지 실적 호조세일 것이라 의견 내놨고요. 목표가 고점은 14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와우넷 메신저 접속하셔서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의견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와우넷 메신저 설문조사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검색창에 와우넷 치신 후 접속하셔서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메신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잠시만 기다리시면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럼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결국에는 이 실적 호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저희가 질문 드리면서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이겠느냐.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3분기가 실적 고점이다. 150만 원까지 목표가 주셨고요. 그리고 황선호 전문가께서는 내년까지는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목표가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140만 원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의견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윤종빈 센터장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8조 1,000억이라는 그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당초 시장에서는 뭐 7조 7천억 내지 7조 8천억 그 정도 수준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이제 강한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당연히 스마트폰 진영에서 실적이 그만큼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분기 이후 실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현재 4분기 실적의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7조 7천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3분기까지의 실적 흐름을 좀 놓고 보면요.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어떤 컨센서스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었던 그 상황이었었는데 하지만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네. 애플의 아이폰 5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어떤 시장 점유율을 다소 좀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갤럭시 노트의 어떤 좀 이 판매율이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느냐 하는 여부를 지켜봐야지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내년도 1분기까지는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실적의 하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봐야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는데요. 3분기의 영업이익률이 15.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고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15.5%면은 역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게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 이렇게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또 떨어진다라는 점도 문제시 될 수가 있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을 할 수는 있겠으되 어떤 뭐 강하게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견인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볼 수 있고요. 지난 5월 초에 주가 고점이 141만 8천 원을 찍었었습니다. 네. 이 고점에 대해서는 한 차례 갱신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하지만은 150만 원 이상권을 달성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좀 이 조금씩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대략적으로 다음 달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증권사의 의견을 들어보자면은 증권사들 보통 평균적으로 한 170만 원까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주고 있는데 이들은 뭐 워낙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정고점은 돌파를 할 수 있겠다. 사상 최고가는 새로 쓰겠지만 한 150만 원까지 갈 때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3분기 실적이 또 고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실적은 계속해서 호전이다. 하지만 또 목표가는 140만 원, 정고점 수준도 못 미치게 주셨거든요. 그 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실적 내년까지는 호조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부분에
실적이 지금 대부분인 걸로 삼성전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그 가전이라든지 기타 매출도 이제 늘어나게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실적 자체는 스마트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출이 거의 78% 정도 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애플 다음에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밑에 다른 그 기타 업체들의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상당히 매출을 추격하고 있는 그 제품군이 속속 등장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뛰어넘지 않은 이상은 좀 약간 그 시장 점유율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겠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반영한 지금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제 블루오션에서 이제 레드오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내년에 만일에 그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그 수에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받겠지만은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와 있는 스마트폰 부분은 이제 약간 그 시장이 그 가격 싸움으로 변질된다면 가격 인하로 인한 영업이익률의 하락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드시 전고점이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보급은 되면서 보급률은 둔화가 되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계는 있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이제 잠깐 그 다른 업종하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 자체가 이제 처음에 그 국내에 도입됐을 때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넘어가면서 가격 경쟁 싸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 그 팅크웨어의 주가가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포트폴리오의 그 다변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현재 영업이익이나 이익률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지 저희에게 또 답을 남겨주시면은 이걸 또 종합해 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 저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0.8원 내린 1110.5원에 개장한 직후 1109원까지 내려가며 1거래일 만에 장중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9월 실업률이 7.8%로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로화를 비롯한 위험자산 통화의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30대 그룹의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부채 총액이 1,0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자산순위 30대 그룹의 2009년에서 2011년 회계연도 기준 재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부채 총액은 99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9년 770조 규모였던 30대 그룹 부채 총액은 2년 사이 222조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정부 부채의 2배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미소금융 5.5%, 햇살론 8.4%에 달했습니다. 이들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경기 침체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 데다 조건이 맞지 않는 대출을 해주는 등 담당 기관과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것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에 금융권이 적극 대응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늘고 있다며 금융권이 자체적인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주요 업종의 4분기 경기도 3분기만큼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통신과 기계, 섬유화학 등 10개 업종의 산업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경기가 맑음으로 분류된 업종이 전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은 3분기에 이어 최악의 경기 상황인 B로 분류됐고 3분기 맑음으로 분류됐던 기계는 구름 조금으로 한 단계 나빠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이 태블릿 PC 평가에서 뉴 아이패드와 함께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자료를 보면 갤럭시 노트 10.1은 9에서 12인치 와이파이 전용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뉴 아이패드와 함께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5개 평가 항목 중 휴대성과 터치 반응에서 가장 높은 최고 평가를 받았고 사용 편의성과 디스플레이 범용성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매우 좋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동시에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난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 지역 재정 위기의 실물 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 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사이에 미국,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양적 완화를 통한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 증가율은 급감하고 생산, 소비와 투자가 일제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 하강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이번 달 기준금리를 현재 3%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추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세가 연말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면 체감 물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든 선제적 통화 정책을 강조하던 김중수 총재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은 삼성전자 실적의 고점과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의 고점은 각각 3분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목표가는 150만 원 그리고 14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일단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3분기를 고점으로 실적은 약간 둔화는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휴대전화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좀 등락을 거듭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삼성전자의 성장세가 좀 주춤거린다는 얘기는 스마트폰 진영에서의 성장세도 좀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와 맞물리면서 부품주들의 실적 흐름도 같이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부품업체들의 경우도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고점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후에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꺾인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테고, 다만 이 부품업체들 쪽에서도 이제는 좀 차별화된 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실적 호전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어떤 이제 실적 호전 흐름이 주가에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오르려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놓고 바라볼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고점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이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도 실적의 어떤 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체들 쪽으로 주가 흐름은 이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특히나 갈수록 이제 앞에서 그 말씀이 잠깐 언급됐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제 부품 협력 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납품되는 그 단가들에 대한 인하 요구가 좀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요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제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경쟁 업체들보다 더욱더 좀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업체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곳들인가요? 특히나 뭐 이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뭐 이제 카메라 쪽에서 상당히 고화질의 그런 어떤 이제 고화소의 경쟁을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블루오션인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이 되겠고, 이들은 되려 좀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가 있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플 쪽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 쪽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같이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품주에 대해서요? 근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투자를 좀 미루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신규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자체는 부품주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예상되는 그런 발표되는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그 관련 생태계에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솔루션이나 기타 그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보다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요즘에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 이러한 솔루션 관련한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게임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컴투스가 있겠고요. 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그 게임 플랫폼 5천만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위메이드. 지금 그 급등세를 보이는 조이맥스도 마찬가지 위메이드 관련 종목이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두 종목을 꼽아줄 수 있겠고, 기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 휴대폰 관련해서 솔루션 업체들, 전자결제 업체들은 상당히 그 휴대폰, 그 스마트폰의 시장 확대에 더불어서 수익을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좀 지속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바일 게임주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남은 이제 4분기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에서 여전히 좀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 모멘텀 공백 상태에 놓여진 그 상황 속에서 4분기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뚜렷한 그러한 어떤 뭐 이제 거리가 좀 제대로 발견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싶어요. 결국에는 여전히 4분기에도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투자 전략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문제는 중소형주들의 경우도 갈 주식들은 워낙 많이 올라놨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돈이 중소형주들 속에서의 게임 좀 이 머니 게임 형식으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머니 게임이 당분간 최소한 다음 달 중반경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돈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이 계속 좀 전개될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테마주들의 좀 빠른 순환매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네. 있어요. 뭐 인터넷, 게임, 바이오, 헬스케어 이들 크게 4가지 영역을 구분을 지어놓고 그 중에서의 대장주를 좀 선별을 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 매매 흐름을 진행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 이번 좀 4분기 구간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좀 쉽지는 않겠지만요, 종목만 잘 선별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니까요. 이런 어떤 이제 테마에서의 그 대장주들의 흐름을 잘 좀 포착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공감 이렇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바탕
바탕으로 휴대전화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4분기 유망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그리고 와우넷의 황성호 전문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